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한국 고려 홍삼의 굿데이즈 녹용 홍삼의 제품 판매 기간이 24일까지였는데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셨고 판매 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틀 더 연장해서 26일까지 판매하게 됐습니다. 공동구매 가격 65,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굿데이즈 녹용 홍삼은 6년근 홍삼을 통째로 갈아 스틱형 제품으로 휴대 및 섭취가 간편하고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이 15% 함유되어 있습니다. 홍삼 농축액 7.5%당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11mg으로 원기 회복에 좋은 제품입니다. 한 박스 60포로 2개월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고 있지만 저도 몇 박스 구입했습니다. 구입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나 다가오는 추석에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대만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아베 전 총리 동상이 제작 중, 장소는 일본 군함을 모시는 사찰,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슬픔입니다. 대만에서 아베 전 총리의 동상을 제작 중이라는 기사고 그 모습이 상당히 귀괴합니다. 대만에 있는 홍무왕 보안당이라는 사찰에서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무왕 보안당이라는 사찰은 정말 황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1946년 현지 어부가 한 개의 두개골을 바다에서 발견하고 지역 사찰에 안치했는데 이후 풍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처에 사는 남성이 일본어를 알지 못함에도 갑자기 일본어로 나는 일본 38호 군함의 함장이며 태평양 전쟁 중 사망했다. 일본의 호국 신사로 돌아가고 싶다. 부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제38호 초계정이 대만 남동쪽 해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찰에서는 제38호 초계정과 함장이었던 타카다 마타오 대위를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사찰 안에는 전범기가 걸려있고 38호 초계정 모형이 놓여있는 귀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 후 사찰 내에 추모시설을 만들었고 수많은 대만인들이 추모시설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찰의 관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대만인에게 있어서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은 가족이 죽어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의 우호는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만과 일본 사이의 우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더 활발한 쌍방교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평소부터 중국이 수입 거부한 대만산 파인애플을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SNS에 올려 응원하거나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 등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대만에게 든든한 발언을 해 현지에서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인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이 모금을 해 일본 산케이 신문에 아베 전 총리 추모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동상은 9월 중순쯤에 완성될 예정으로 개막식에는 민진당 국회의원과 부총통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황당한 소식들은 모두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대만이라며 칭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을 지키듯 대만을 지키는 자세도 아베 전 총리는 보여줬다. 이것은 양식 있는 일본인의 민의를 받아들인 한 정치인의 훌륭한 평화적인 지역 공헌이며 반드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 함께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대만에 대해 일본은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가는 일본, 대만의 교류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일본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우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일본 주변국에는 아베 전 총리를 눈엣 가시로 삼았던 나라도 있지만 대만이 아베 전 총리의 동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만의 황당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6일 필리핀에서 열린 에어쇼에 한국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공연했습니다. 블랙 이글스 팀은 필리핀 에어쇼 참석 후 대만에서 급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도한 대만의 언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만의 TV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에어쇼에 참석한 블랙 이글스가 대만에서 주유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블랙 이글스의 고등훈련기 T-50에 대해서 김치기라는 자막을 넣은 것입니다. 대만 언론은 여기서 김치의 정식 중국 명칭인 신치도 아닌 중국의 김치를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중국식 채소절임인 파오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방송사는 영상 초반부 자막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했지만 영상의 다른 부분과 영상 설명, 해시태그 등에는 여전히 파오차이기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외에서 김치가 한국인을 비하할 때 자주 쓰인다는 점을 들어 대만 방송국이 우리 공군을 대놓고 조롱한 것, 한국에서 언제 김치기라고 불렀냐, 불러한 게 더 웃기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방송국은 지난 3월 한국의 코로나 소식을 전하면서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논란이 되자 방송사는 한 달이나 지나서야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어와 한국어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한국 비하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낸시 펠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을 향해 군사훈련까지 강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그 위협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만에서 방송된 중국 대만 침공 시의 전쟁 시나리오 화면입니다. 중국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도 참전할 것이라는 희망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TV 방송에서조차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며 혐한을 붙이기는 현재 대만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한국인도 대만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